보시면은요 1번 대손금이죠. 정답은 1번이에요. 우리 대손충당금의 보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이었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바드럼.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다음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하고 뭐요? 미수금, 영업 외비용. 그다음에 2번 유형자산 보시면 유형자산은 재화와 용역 등의 생산 및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자산 맞아요. 돈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2번 유형자산의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왜 2번이냐면요. 우리 국공채 문제 나오면 일단 일부는 요걸로 처리해요. 단기매매증권이나 무슨 증권이요? 매도가능증권. 거기 지문에 나옵니다. 뭘로 처리하라고. 뭐 만기보유증권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금액 있죠? 나머지 금액이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이유는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잖아요. 전부 다 합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요거 비슷한 분계 풀어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유형자산을 현물 출자 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 맞아요. 이 현물 출자가 뭐냐면 주식으로 물건 구입하는 거, 주식으로 사는 거를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계 풀 때 한번 특허권인가를 주식으로 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현물 출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 있고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 있는데 동종일 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고요. 장부가로 보기 때문에 처분 손익이 없어요. 왜냐면 100만원짜리면 100만원 받았다. 이게 장부가거든요. 그러면 비싸거나 싸게 팔 일이 없고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봐요. 그러면 공정가가 시가거든요. 그럼 장부가랑 시가랑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처분 손익을 인식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자산가액에 다 합산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만 합산되는 거예요.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만, 차액만.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보시면 만원에 샀는데 1,500원이 됐죠. 그러면 얼마가 올랐죠? 500원. 그 다음에 지금 몇 주 갖고 있어요? 1000주. 그래서 1000주에 500원이면 얼마 나와요? 50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건 뭐 꼬고 뭐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나와도 50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재고자산인데 전산 세무에 이 문제 진짜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냐면 뭐 인도 기준이냐 아니면 뭐 위탁자 수탁자 있었잖아요. 그거 되게 잘 나옵니다. 1번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일반 판매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 주고 외상 할부.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부대비용 가산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운송 중일 때에는 운송 중이면 이때는 매입 잡게 되는 거죠. 왜냐면 선적지라는 게 선적하는 거잖아요. 물건 실으면 그때부터는 누구게 되는 거죠? 매입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네. 정답은 3번. 판매자께 아니고 매입자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우리 정상적일 때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매출 원가에 뭐 한다? 가산한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안 한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 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자본의 표시죠? 정답은 4번이에요.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이익잉여금에는 끝에가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뭘로 끝난다고요?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6번 제조원가에 포함될 거죠? 그러면 거기 간접 재료비랑 그 다음에 제조 공장 화재 보험료랑 제조 공장장 급여랑 그 다음에 제조 기계 감가 삼각비 그 다음에 제조 공장 임차료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더하면 58만 원 나오죠. 왜 틀리면 안 되냐면 확연히 딱 나눠져 있잖아요. 네, 제조냐 영업이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괜찮죠 뭐. 보조부문 배부 방법의 세 가지.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아.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요? 복잡. 다음 것도 보시면 직접은 보조부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 맞고요. 단계는 배분순이 맞고요. 정확한 건 상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하고 거기 보시면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있는데 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 예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실제가 있죠.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실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에요. 일단 1번 보시면 직접비는 개별 작업에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직접 부과한다 그래서 무슨 비예요? 직접비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동일 기간의 실제 배부 기준 총수로 나눈 실제 배부율에 의하여 개별 제품에 배부한다. 맞고요. 3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맞습니다. 왜 4번이냐면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신속성 있죠. 요것 때문에 나온 게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예정. 그래서 항상 빨리빨리는 예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정이라는 건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아직 시험 안 봤죠? 시험 안 봤는데 나는 붙을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실제는 항상 나중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예정이에요. 왜냐면 실제는 항상 결과값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수능 얼마 전에 봤죠. 수능 본 애들이 이제 자기 점수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아서 이제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과값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대학 가야죠. 라고 하는데 참 모르겠어요. 제일 힘들 때라. 나중에 우리 꼬맹이 고3 되면은 나한테 무슨 리스트를 부릴까? 그땐 도망 다녀야지.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상 비정상 요거 나오면 항상 이거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되냐면은요
T자. 우리 제공품 뭐 있었어요? 수량 있었잖아요. 제공품 수량.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 200, 기말 몇 개야? 150, 착수 몇 개야? 900, 완성 몇 개야? 800. 그러면은 몇 개 나오냐면은 150개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몇 프로래요? 5%래요. 그래서 800에 5% 하시면은 40개 나오죠. 그래서 정상이 40, 비정상은요 100씩. 그래서 정답은 2번. 산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0번. 당해연도의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에 따른 제조간접비가 2,500원. 무슨 배부요? 과대 배부. 과대의 뜻이 많다죠. 누구보다 많은 거예요? 실제보다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실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간접이 2,000원, 노무비가 4,000원, 간접경비 4,000원에서 간접이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과대가 실제보다 많다잖아요. 그러면 12,000 얼마요? 500원. 정답은 4번.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7,500원이 없어요. 7,500원이 있으면 7,500원으로 찍을 텐데 7,500원이 없죠. 그래서 이거 틀리면 대부분 1번 찍어요. 왜냐면 어차피 답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만원하고 12,500원밖에 안 나와요. 구조상 1,500원이나 11,500원을 구하셨으면 그냥 찍은 거예요. 2번 3번을 찍었어 그러면 그분은 그냥 찍은 거예요. 문제 안 읽고. 그 다음에 11번 정답은 1번이에요.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 이거는 사용 가능한 때예요. 그래서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 요거는 재화의 사용이 뭐 할 때요? 가능할 때. 왜냐면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 인정이 된다. 공급이 확정되는 때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상품권은 상품권이랑 물건이랑 바꿀 때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증여한 때는 증여하는 때. 그 다음에 2번 밑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은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 때요? 받기로 한 때.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에 4가지 있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래서 정답은 4번. 13번 구룡은 제품을 외국에 수출합니다. 수출할 때는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그래서 5만 달러 곱하기 기준환율로 본다 그랬죠? 근데 11월 며칠 날 선적했어요? 20날 선적했죠. 근데 과세표준 잠시만요. 11월 20일에 기준환율은 1,000원이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5천만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은요. 종합소득공제 등 기본공제 정답 1번이에요. 기본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 얼마라고 적혀 있죠?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맞죠? 그 다음에 총급여는 얼마예요? 500. 그 다음에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러면 1번 남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2번, 3번, 4번 맞으니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답만 봐두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정기적금은 실제로 돈 받은다.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네, 요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그 돈 빌려줄 때 우리가 차용증 같은 거 쓰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뭐 하겠다? 돈 주겠다. 예. 그 이자 주겠다. 이자 며칠 날 지급하겠다. 이런 거 적잖아요. 그날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세금 내라고 되어 있어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요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19페이지 실무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이론이 아주 나쁜 이론은 아니에요. 왜냐면 확실히 찍을 거랑 풀 수 있는 거랑 나눠져 있어요. 요런 거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면 제가 봤을 때 한 8개에서 12개 사이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거 확실히 맞춰야 돼요. 14번 같은 거랑 12, 13, 14번 있잖아요. 요런 건 확실히 맞춰야 돼요. 왜냐면 11번하고 15번은 어려워요. 시험에 나오면. 그 다음에 문제 1번. 일반 전표 4월 2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투자 목적 시장성이 있는. 단기 투자 목적도 단기 매매 증권이고 시장성이 있는 것도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4천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 30만 원.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900번대 아냐 모르냐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4,030.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5월 2일 액면가액 2,000원인 3년 만기의 사채니까 보통예금 1,920 대변의 사채는 2,000 사채 할인 발행 차금 80. 그 다음에 비싸게 팔았으면 사채 할증. 그 다음에 5월 9일 그래서 5월 9일 보시면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일기 예정신고분의 부가가치세 미납분 120만원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다 줬어요. 여기 지문에 미지급 세금 12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800번대 세금과 공과 얼마요? 만원. 그 다음에 뭘로 줬다고요? 보통예금. 이렇게 다 줘도 틀리시는 분은 틀립니다. 왜냐면 분계라는 게 힌트만 준다 그래서 다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요즘 요런 문제 잘 내요. 7월 30일 같은 거. 요즘 어딜 가면 그냥 먹더라고요. 500번대 복리 고생비 2만원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 급금 2만원. 무슨 카드요? 현대카드. 여기 간이과세자이다 라고 나오는 거는 네. 왜 나오는 거예요? 간이과세자는
저기 뭐냐 여기 카드로 했잖아요. 만약에 간이과세자라는 말이 없으면 이 문제는 모두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못 넣게 하려고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넣지 마.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간이과세자인데 4,80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간이과세자 중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 처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영수증을 메인 매출 전표에 넣으면 안 되죠. 카드여도.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힌트라고 주는데 또 이 힌트를 또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그리고 우리가 다 알면 뭐하러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그냥 룰루랄라 놀다가 시험장 가서 시험 보면 되지. 그 다음에 8월 21일 외화 문제죠. 일단 이렇게 나오면 이거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4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 4,600. 그 다음에 4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4,800. 그래서 결론은 더 받은 거죠. 그래서 통장으로 4,800. 그 다음에 원래 받기로 했었던 건 4,600. 뉴욕. 그 다음에 대변의 외환차 익 얼마요? 200. 끝. 다음 거 보시면 문제 2번 매입 매출 전표 7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가운데 토지, 두 번째 줄 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입에 불공. 그 다음에 백두역 차변에 토지 1100. 그 다음에 무슨 예금이야? 보통 예금. 얼마야? 1100. 그 다음에 8월 10일 수출대행 업체인 대일통상 구매 확인서 매출의 영세 대일역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4,0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400. 그 다음에 차변에 현찰로 얼마 받았죠? 지금 부가세 썼나요? 이런. 현금으로 얼마예요? 1,000. 그 다음에 어음 받았으니까 뭐야? 바드럼. 이놈의 습관. 네. 영세라고 써놓고 세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9월 3일 요건 항상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600 빼기 200은 400. 근데 얼마에 팔았죠? 300에 100만원 손실. 그래서 9월 3일 보시면 매출의 과세의 대운의 역 대변의 기계 장치 600 차변의 감가상각 누객 200. 그 다음에 차변의 다음 달 미수금 3,000 3,000이 아니고 330. 그 다음에 대변의 세금 얼마야? 30. 이익 났다 손해 났다? 손해 났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야? 100. 다음에 9월 9일 서울로부터 원재료를 사셨습니다. 매입의 과세의 서울의 역. 그 다음에 차변의 원재료 1,300 세금 130.
그 다음에 대변에 먼저 줬다 선급금, 나머지는 보통 예금 1330. 그 다음에 10월 8일의 키포인트는 저기에요. 계산서. 계산서는 무조건 면세입니다. 이거 잘못 보고 불공 은근 잘 처리해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거래처 나와서 불공이야. 네. 근데 불공의 마지막 키포인트는 세금 계산서예요. 그 다음에 제이슨. 많이 풀다 보면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아, 요거 장난칠 때가 있지. 요런 게 이제 조금 보이긴 하는데 단점도 하나 있어요. 많이 풀면 꼬여요. 어느 순간에 꼬여 있어요. 근데 그 실타래만 풀면 되는데 그게 시험 때까지 풀리는 분이 계시고, 이런 분이 제일 좋아요. 그냥 시험 때까지 안 꼬이시는 분. 접대비 8만원,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그 다음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파트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문제에 하나여 두타전자는 과일인 사과와 복숭아를 가공하여 통조림을 제조하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하는 무슨 기업이요? 중소기업. 그러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예, 104분의 4가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확정신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뭐하시오? 네, 입력하시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어디까지? 아이고,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부가가치에서 의제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네,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F2 한솔 2021년 5월 31일 계산서 물품명은 쌀과 1000개에 1000만원 104분의 4. 그 다음에 두 번째 F2 두솔. 그 다음에 얼마냐면 취득일자가 2021년 6월 10일. 그 다음에 신용카드 물품명은 복숭아. 수량은 500에 500만원. 그 다음에 공제율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과세표준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세표준이 1500에 확정시는 얼마예요? 2000.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예정신고분 있죠? 예, 예정신고분 얼마예요? 18만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딴 거 말고 그 입력하실 때 지문 보고 거기에 있는 거랑 여기 화면에 있는 거랑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확정시 과세표준 2천만 원, 네. 기계공급가에 500만 원은 제외한 것이다 있잖아요. 네. 만약에 포함한 것이다. 그럼 빼야죠. 아, 그럼 빼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이거 왜 냈냐면은 고민하게 만들려고요. 2000으로 갈 거냐, 2500으로 갈 거냐. 네. 근데 기계공급가액은 포함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포함이다 그러면은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내면 욕 엄청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 보시면, 그리고 나갈 때는 항상 예예요. 이거 아니요 누르면 다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시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두타전자의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 및 과세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하며 신고서 작성을 위한 전표 입력도 생략.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작성하시오. 매출 자료 보시면 제품 매출은 매출의 과세, 신용카드는 매출의 카과, 내국 신용장은 매출의 영세, 제품의 직수출은 매출의 수출. 대손 확정된 건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서 10월에서 12월. 그래서 1번에 2억에 2천. 그 다음에 신용카드 3번에 6천에 600.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5번에 5천. 그 다음에 직수출 6번에 1억 2천. 그 다음에 대손해는 마이너스 200. 그리고 회수했다라고 나오면 플러스 200이에요. 그거 차이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 자료. 매입 자료 보시면은 원재료 매입, 매입의 과세의 일반, 법인카드, 매입의 카과의 일반, 거래처 접대용, 매입의 불공의 일반, 그 다음에 예정신고 모요 누락. 전자세금 계산서 정상적으로 수취했죠? 매입의 과세의 일반. 그 다음에 기타까지 볼게요. 기타에 보시면 전자신고 했죠?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요? 만원.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10번에다가 1억 5천에 1,500. 그 다음에 법인카드는 41번에 800에 80.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용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기 1억 5천에다 770 더하면 1억 5천 770. 그 다음에 여긴 1577만원. 그 다음에 불공은 두 번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50번에다가 770에 77만원.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은 누락이니까 38번에 900에 얼마요? 90.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되셨습니까?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근데 횟수가 아주 많진 않을 뿐이지.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보시면 결산. 그리고 시험은 복불복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수능 난리잖아요. 복불복이에요 그냥. 공부 안 했던 애들은 이번이 기회예요. 그 중상위권 애들은 요번이 기회고 상위권 애들은 불안하는 거고 어쩔 수 없잖아요. 수능이 어려우면 원래 중상위권 애들한테는 기회잖아요. 근데 이제 상위권 애들한테는 불리해지는 거고 하위권 애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기회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물수능 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내가 잘 찍을지. 대빵 잘 찍어갖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반은 넘었으니까 점수로 치면 한 60점대긴 했는데 예, 저는 뭐 실업계 나와갖고 수능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그냥 남들 본다니까 전 약간 그런 건 있거든요. 남들 하는 건 다 해보자. 예. 진짜 나쁜 짓 아닌 이상은 뭐 사람을 때린다던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다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서 열심히 찍었는데 실업계이긴 했지만 우리 학교에서 수능 점수로 3등인가? 4등? 수능 공부 따로 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수능으로 더 좋은 데 가려고 저희가 전문대 나오긴 했지만 저는 그냥 잘 찍었는데 저도 놀랬어요. 막 주관식 찍은 게 막 맞고 야, 예, 주관식 찍기 힘든데 근데 이거 있잖아요. 수학에 0 아니면 마이너스 1 운 좋았죠 그때. 그럼 뭐예요? 수능으로 대학 간 건 아니었으니까. 네, 결산 1번 보시면 요거는 외우세요. 우리 매출세액은 부가세 뭐야? 예수금. 그래서 부채.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부가세 뭐요? 대급금. 자산.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 이건 기본 세팅이에요. 특히 FAT 접수하신 분들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FAT에 이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 관련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예. 근데 뭐 어렵진 않지만 나오긴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000,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200.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매출이 많았네. 그러면 세금 내야 되는데 전자신고세액 공제 있었죠? 요건 무조건 자비익이에요. 그래서 10,000원. 그래서 원래는 800만 원만큼 내야 되는데 자비익이 있어서 세금은 얼마 내면 돼요? 799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2번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몇 개월치요? 6개월치 임대료를 미리 받았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임대료 수입. 이게 임대료가 있고요.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임대료는 영업 외수익이고 얘는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이 나오면 우리 회사는 부동산 관련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변의 임대료 수입이 6개월치니까 8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먼저 받았다. 무슨 수익이요? 선수 수익. 임대료 수익이라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임대료 그렇죠. 수익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지문을 잘 봐야 돼요. 다음에 3번 아래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에 할증 발행된 사채의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인데 앞에 잠깐만 보세요. 요거 요즘에 요 당시에 내셨던 분이 사채를 좀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채 관련된 것 좀 많이 냈는데 사채 할증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자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할증이라는 게 비싸게 판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혜택이 있어야 되죠. 그 혜택이
이자를 덜 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사채를 할인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 봐야 되잖아요. 그 손해가 뭐냐면 이자를 더 준다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무슨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이죠?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 55, 그 다음에 차변의 살채, 할증 발행 차금 21만 5,300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만 4,700원.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자가 줄어들어야 되냐면 할증이라는 거는 비싸게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혜택이 있어야 되죠. 그 혜택이 뭐냐면 이자를 그만큼 덜 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받은 만큼 이자를 덜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 나가는 건 똑같은데 우리 회사에서 봤을 때는 이자가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4번 당해연도 퇴직급여 추계액은 생산직 얼마예요? 1억, 관리직 6천, 이미 설정된 거는 생산직 5천, 관리직 2,500. 그래서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보충법이죠. 1억에서 얼마 빼요? 5천 빼면 5천 나와요. 그 다음에 6천에서 얼마 빼요? 2,500. 그럼 얼마 나와요? 3,500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가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 500번대 가셔서 5,000. 그 다음에 퇴직급여 전입액 800번대 가셔서 3,500.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대손상각 가서 몇 프로요? 3%.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하고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결산 반영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끝.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나오면 2번, 3번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2번은 실수해서 임대료로 쓸 수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생소해요. 워낙 안 내니까. 그 다음에 문제 5번. 5번 보시면은요, 원천징수죠. 무슨 징수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같이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영미의 아래 5월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뭐하시오? 작성하시오. 단 수당 공제 등록 시에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고 월정액은 정기, 부정기 여부를 무시한다. 또한 식대와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전월 2월 된 미완급 세액은 뭘로 해요? 63,000원으로 뭐한다? 가정한다. 그래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하셔서 요 위에 수당 공제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기본급 여, 그 다음에 상여 여, 직책 부, 월차는 여, 식대 여, 자가운전 부, 야간근로 부. 그 다음에 육아수당 있죠? 네, 비과세 무슨 수당이요? 육아수당. 그 다음에 F2 육아. 우리 시험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거기 지금 지문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월정액 정기 부정기 여부는 뭐한다? 무시한다. 이거 말고 여기 선택하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정기로 잡으시오 그러면 이거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정기는 매달 주는 거고 부정기는 뭐예요? 주고 싶을 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몇 월 달이에요? 5월 달. 그 다음에 며칠이요? 31일. 그래서 이영민님 보시면 기본급 230, 상여 20, 월차 10, 식대 10, 육아 10, 국민 11만 2,500원, 건강 8만 750원, 장기요양 8,270원, 고용보험 맞고 소득세 5만 190원, 5,010원. 그 다음에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법 바뀐 거 아시죠? 무조건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이제 뭐 받아야 돼요? 급여대장 받아야 돼요. 급여대장 안 주면 신고하시면 벌금이 500인가 1000인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 주게끔. 뉴스에 떴어요. 그 다음에 귀속기간은 몇 월이요? 5월. 그 다음에 요 밑에 전월 미완급 얼마요? 6만 3천원. 참고하시고요. (11월 19일부터래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근데 이제 저기는 괜찮대요. 아, 벌금이 얼마 안 되는구나. 30, 50, 100.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보시면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사무직 사원 최민상인데 총급액 5천이죠. 요게 해당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거 월세 7천 이하예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도 7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그래서 105번 최민상. 그래서 보험료부터 보시면 저축성 안 되고 본인 자동차 되고 배우자 되고 자녀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기가 내 계산기가 어딨냐? 시험 볼 때 꼭 뭐 가져가세요? 계산기 중요합니다. 55에 72에 24면 151만원.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의료비 본인 보약 안 돼요. 건강증진이라. 모친 질병 되고 배우자 임플란트 되는데 모친이 지금 71세잖아요. 그래서 65세에다가 220. 배우자는 어디에다가 해요? 그 밖에. 임플란트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의료비 다음에 교육비. 본인 대학원 돼요.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라고 했었죠. 600. 모친 노인 대학 안 되고 자녀 돼요. 100.
그리고 어차피 모치는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이 2,400이라 의료비 빼놓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부금 본인 종교단체 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다가 얼마야? 네, 300. 정치자금은 안 돼요. 정치자금은 누구 것만요? 본인 것만.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제일 짜증나요. 근데 신용카드 항상 이렇게 내요. 왜냐면 뭔가라도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부양가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보시면은요. 신용카드 보시면 의료비 항목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친 거 돼요. 왜냐면 이중 공제되니까. 그 다음에 대중교통 얼마 있어요? 90. 그 다음에 전통시장 얼마 있죠? 네, 9만원 있죠. 그래서 거기 1305만원에서 얼마 빼요? 99만원 빼시면 1206만원 나와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밑에 보시면은 배우자 거 대중교통 얼마 있어요? 15만원. 전통시장 91만원. 그래서 700만원에서 얼마 빼요? 106만원. 그래서 106만원 빼면 594만원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594에다가 1206만원을 더하면 1800 나오고요. 신용카드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90에다가 15만원 더하면 105만원 나오고요. 전통시장은 얼마 나와요? 100만원.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가셔서 신용카드에다가 1800.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105만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100만원. 되셨습니까? 끝.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10분에 저희 저거 푸는 거 있죠?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